어제 뉴욕 증시가 많이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셀 아메리카에 대한 되감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다보스 포럼에서의 연설 내용을 소화하면서 시장은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특히나 두 가지 발언 대목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 반등이 나타났는데 어떤 발언들이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간밤에 시장 마감 상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는 일제히 반등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1%대의 플러스권을 현재 모두 나타내고 있죠. S&P 500 지수는 1.14% 반등하면서 6,870 레벨을 회복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23,200포인트대 위에서 거래를 마친 한편 다우 지수 역시도 49,00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특히 오늘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도 1.7%대 상승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로 13거래일 연속 S&P 500 지수의 성과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 중소형 주들입니다. 이 정도로 아웃퍼포먼스가 오랫동안 유지됐던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약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죠.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WEF 연설이 간밤에는 중요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It's the United States alone that can protect this giant mass of land, this giant piece of ice, develop it and improve it and make it so that it's good for Europe and safe for Europe and good for us. And that's the reason I'm seeking immediate negotiations to once again discuss the acquisition of Greenland by the United States, just as we have acquired many other territories throughout our history. As many of the European nations have. They've acquired. There's nothing wrong with it. Probably won't get anything unless I decide to use excessive strength and force where we would be, frankly, unstoppable. But I won't do that. Okay? Now everyone's saying, oh, good. That's probably the biggest statement I made because people thought I would use force. I don't have to use force. I don't want to use force. I won't use force.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그린란드 협상을 위해서 즉각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이다 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력을 사용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무력 동원은 배제할 거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1차적으로 이 발언이 나오자 그러면 이 지정학적 갈등 이슈가 극단적인 무력 충돌로 번지지는 않겠구나. 이런 안도감이 작용하면서 어제 나타났던 달러와 국채에 대한 투매가 진정이 됐습니다. 달러 지수가 전날 급락한 이후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10년물 금리 역시도 장중 기준 4bp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진정 양상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렸던 포스트 하나가 또 촉매가 됐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함께 생산적인 회담을 나눴고 그린란드 관련 미래 협상의 틀을 마련했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2월 1일 원래 발효하려고 했던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는 발효하지 않겠다라는 언급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세를 결국에는 발효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타코다라는 안도감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장중에 탄력을 키워나가는 양상이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의 제이 해트필드 CEO는 그린란드 획득 시도가 결국에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린란드 이슈가 이미 시장에 반영이 완료됐고 지금부터 시장을 움직이게 될 핵심적인 변수는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연말 목표치 8,000선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과연 그 강건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죠.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연설, 이틀 전에 제가 특집 방송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연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의 연설 핵심 내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별로 나왔던 핵심 파트들만 정리를 따로 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과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제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근원 인플레 1.5%를 기록 중에 있다는 언급이 나왔고요. 에너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돕고 있는데 따라서 휘발유 가격이 곧 갤런당 $2 밑으로 떨어질 거라 강조를 했습니다. 유가가 낮아지게 된다면 여러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다른 결과물들의 가격 역시 낮아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둔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 우리가 관심이 매우 많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따라서 올해 투자의 한 가지 키워드로는 또 원자력을 빼놓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골든돔 그리고 무기와 관련된 언급들도 있었습니다. 골든돔을 그린란드의 꼭대기에 건설을 할 것이고 캐나다까지 방어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캐나다는 고마워해야 한다. 새로운 국방규칙을 시행할 경우 미국의 무기 생산 속도는 훨씬 빨라질 거라는 강조도 있었고요. 방산주들에 대한 어떤 테마의 이 투자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오늘 젤렌스키와 만날 예정인데 젤렌스키 역시도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언급이 있었고요. 주식시장 전날의 하락은 보잘것없는 수준이었다. 앞으로 주가는 2배 더 뛸 것이다. 암호화폐 조만간 시장 구조 규제안에 서명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투자의 힌트들을 얻어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가장 대표적으로 반응했던 섹터를 하나 꼽아보자면 방산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연설에서 미국산 무기 참 괜찮다 그러면서 치켜 세우는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무기의 생산 속도가 무엇보다 빨라질 거라는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수의 기대감 속에 이들의 종목들이 올랐던 겁니다. 장중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종가는 약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나 보잉이라든지 노스롭 그루먼, 록히드 마틴 등의 종목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컴백은 사실 전 업종이 다 함께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기술주들의 반등이 반가웠습니다. 전날 크게 급락을 했던 이후에 오늘은 엔비디아 그리고 AMD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양호한 표정으로 마무리가 됐죠. 특히 AMD는 7%대까지 탄력도를 확대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론 전날 유일하게 좀 방어가 됐던 종목 가운데 하나였는데 오늘도 6%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메모리가 부족하다라는 진단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영향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브로드컴의 CEO가 TD 코엔의 애널리스트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칩 수요가 도저히 충족할 수 없다, insatiable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TD 코엔의 애널팀이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목표가 $450를 제시했습니다. 35%의 여력을 시사한 거긴 합니다만 오늘 브로드컴의 주가는 이 상승세에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 인텔 역시도 오늘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키방크가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4분기 실적 개선, 이 서버 CPU 수요 강세를 강조했다라는 이 언급을 얼마 전에 방송에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이다 보니까 최근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 이래 최고가를 경신해낸 인텔입니다. 테슬라 이슈가 있었는데요. 머스크 CEO가 사이버캡과 옵티머스 로봇의 초기 생산 속도는 매우 느릴 것이다. 극도로 느릴 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생산 확대의 속도는 결국에는 기술의 복잡성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지금 사이버캡과 옵티머스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하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느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후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언급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는 2.7%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용카드 이자율 10% 캐핑 방안을 의회에 요청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의원들의 지지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치가 시행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부 신용카드 회사들의 주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진행이 됐고요. 특히 아멕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2%대에 반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줬습니다. 그 밖에 이슈 특징주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모더나와 머크를 확인해 볼 텐데요. 피부암 백신을 현재 개발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임상 결과가 고무적이었습니다. 피부암의 발생 확률을 49%나 낮춰준다라는 효과가 있었고요. 이 발표 이후에 번스타인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더나의 목표 주가를요. 그러면서 주가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죠. 15.8% 점프하면서 50달러 선을 목전에 둔 채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그리고 파트너십을 함께 맺어가고 있는 머크사의 주가 역시도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줬습니다. 1.5%의 플러스권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래프트 하인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죠. 그렉 아벨이 크래프트의 주식을 매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수량으로는 3억 2,500만 주이고요. 그리고 버크셔의 지분으로 따졌을 때는 27.5%의 지분을 덜어낼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래프트 하인즈의 주가는 급락세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5.7%의 마이너스로 문을 닫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기업인 루시드 이슈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협업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간만에 급등세를 나타냈거든요. 지금 루시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로크웰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가 활용이 된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18%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11달러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황 소식이었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연설에 나선 자리에서도 그린란드를 둘러싼 덴마크와 유럽 동맹국에 거침없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린란드는 북미의 일부이자 우리의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보스 포럼에서의 주요 연설 내용 살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그린란드 인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덴마크가 단 6시간 만에 독일에 함락됐던 역사를 상기시키며 오직 미국만이 그린란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그린란드의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 건설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골든돔이 캐나다까지 지켜줄 테니 감사해야 한다며 한때 긴급 파병을 결정했던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를 향해 독서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린란드 매입이 나토 국가들의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며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식도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미국이 덴마크의 어떤 영토도 합병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으로 나토의 집단 방위 체제를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투표 일정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이슈로 흔들리는 시장을 의식하는 발언도 내놨는데요. 주식시장의 하락은 사소한 일이며 장기적으로는 2배 이상 큰 상승이 예상된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방산기업들의 무기부터 만들라는 압박, 조만간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서명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발언도 눈에 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다보스 포럼에서 주목을 받은 인물은 또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인데요.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대담을 통해 현재의 AI 시대를 진단하고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 인프라 구축이 시작됐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AI를 PC와 인터넷을 잇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전 세계가 동시에 AI 공장 건설에 뛰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TSMC, 폭스콘, 퀀타 등의 신규 컴퓨팅 공장을 그 증거로 제시했고요. 그 핵심엔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폭발적인 성장을 언급하며 이들이 없으면 AI 공장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AI 기술이 단순 대화 수준을 넘어 3가지 영역에서 결정적 진화를 이룰 거라 봤는데요.
에이전틱 AI, 오픈소스 모델, 피지컬 AI가 그 세 가지로 피지컬 AI 영역에서는 최근 일라이 릴리와의 협력을 통한 신약 개발 혁신을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한간의 거품론에 대해선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일축했는데요. 현재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신형뿐 아니라 2세대 전 9형 GPU조차 대여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게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젠슨 황 CEO가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할 거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중국 춘절을 앞두고 사내 행사에 참석하는 일정이지만 미중 갈등 속에서도 핵심 시장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AI 인프라 비용은 각 기업들에게도 치솟는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도 부담인데요. 미 정부의 비용 부담 압박까지 가세한 가운데 오픈 AI가 총 5천억 달러, 약 670조 원 규모의 초거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인프라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그동안 엄청난 전력 소모 때문에 지역사회 전기료를 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업그레이드 비용을 직접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변전소 건설이나 송전선 확충 비용을 지역 유틸리티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프로젝트 자금에서 전액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필요하다면 지역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에너지 발전 시설과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AI 열풍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이 시민들의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고 프로젝트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면 돌파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이 소식으로 오라클은 추가적인 자본 지출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에도 주가는 장중 하락으로 전환해 낙폭을 키웠고요. 프로젝트의 재무 설계를 맡은 소프트뱅크의 경우 사업 속도를 높인다면 투자 자금 회수 시점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겨냥한 초강력 위성 네트워크 테라웨이브를 발표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얼마 전 미국이 추진하는 골든돔의 핵심 프로젝트인 실드 참여 기업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IPO를 계획하고 있는 스페이스X와 관련 종목들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전 세계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한 초고속 위성 통신망 테라웨이브를 공개했습니다. 스타링크보다 압도적인 속도를 내세우며 우주 인터넷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테라웨이브에는 저궤도와 중궤도를 아우르는 총 5,408개의 위성이 투입됩니다. 모든 위성은 레이저를 이용한 광학 연결로 묶여 지상망 없이도 우주 공간에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속도로 지구 전역에 최대 초당 6테라비트의 대칭 데이터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는 일반 소비자보다는 대형 기업, 데이터 센터, 정부 및 군용 고객을 타겟으로 한 프리미엄 전용망 성격이 강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본격적인 위성 배치는 블루 오리진의 대형 로켓 뉴 글렌을 통해 2027년 4분기부터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는 마이런과 같은 위성이나 레이저 통신 부품사엔 수혜가 될 걸로 보이고요. 뉴글렌 로켓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발사 인프라를 지원하는 기업들에도 수혜가 전망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뉴글렌 몸체에 사용되는 고성능 알루미늄 솔루션을 공급하는 컨스텔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로서는 경쟁 심화를 마주하게 됐고요. 비아셋, 에코스타 등 전통 위성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걸로 보입니다. 변동성이 큰 요즘이지만 연일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인텔인데요. 인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40% 넘는 오름세를 그리는 중입니다. 내일 이 시간이면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번스타인이 주요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인텔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인텔과 AMD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번스타인은 인텔의 2025년 4분기 매출을 135억 달러, 주당 순이익을 0.1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1.8 나노급인 18A 공정의 출시와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사격이 최근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서버 시장의 견조한 수요로 단기 실적 전망이 밝아졌음에도 목표 주가는 36달러로 50달러대인 현 주가 대비 상당히 낮은데요. 여전히 PC용 CPU가 과잉 공급 상태로 18A 공정의 수율 개선에도 실제 파운드리 수익을 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AMD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는데요. 분기 실적 추정치가 97억 달러의 매출로 상향됐고 서버용 CPU 튜린, AI 가속기 헬리오스의 오픈 AI 고객사 확보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밸류에이션인데요. 번스타인은 AMD의 주가가 엔비디아보다 10배나 높은 약 35배의 선행 PER에 거래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현 240달러대 주가보다 낮은 22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인텔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6시 뉴욕장 마감 후에 AMD는 2월 4일에 실적이 발표됩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